성장 가치주는 무조건 사라. 집을 팔아서라도. 역성장 고평가주는 지금 당장 팔아라. 보지도 말아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성장 고평가주하고 역성장 가치주가 남아요. 이 둘 중에 대표님, 보여주셨어? 나 그림 그리고 있었어. 시내 한번 나갔다가 모자 가게를 발견한 거야. 근데 그 모자 가게가 되게 수제 모자 가게라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굉장히 다양한 모자가 있더라고. 근데 이걸 딱 내가 쓰고서 예전에 소지섭 배우가 이런 모자를 가끔 쓴 걸 봤어.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딱 샀지. 그날 이거를 딱 쓰고 이렇게 나왔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되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쓰고 다니더라고. 그래갖고 안 쓰고 다녔는데 사놓고 사실 오늘 처음 쓰는 거야. 근데 왜 썼냐면 어제 이제 여기에서 했잖아. 이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글씨 쓰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 맨날 이 HTS하고 말로만 하다가 직접 글씨를 쓰니까 재밌더라고. 그래갖고 오늘 약간 컨셉으로 이렇게 약간 소지섭 필을 받고 싶어서 산 모자인데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이 많은 분들은 정말 한 70 이상 할아버지님들이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아니라 나 20년 있다 써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뒷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오늘 한번 쓰고 나왔고요. 오늘 결론은 뭐다? 이 화면으로 오늘 또 쓰는 걸 한번 할 겁니다. 근데 뭐 할 거냐면 성장주 투자가 뭔지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로만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왜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성장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치주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성장주하고 가치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히 알면 왜 성장주에 투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장주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성장주예요. 이게 오늘, 여기가 내일. 이건 뭐다? 기업 가치. 기업 가치는 결국 뭐랑 똑같죠? 주가. 즉 성장주는 오늘보다 내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성장주예요. 그럼 가치주는 뭐냐면 가치주는 요게 기업 가치, 요게 주가. 즉 오늘 이만큼 싸게 거래가 되는 게 가치주예요. 요거를 명확히 기억하세요. 성장주는 오늘보다 내일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게 성장주. 가치주는 바로 오늘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떨어져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는 게 가치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오늘 사면 내일 더 비싸지니까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성장주의 반대말은 뭘까요? 역성장주. 역성장주는 뭐예요? 쇠퇴주라고 하기도 해요. 성장이 거꾸로 가는,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예요. 역성장주. 역성장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오늘보다 내일 주가가 떨어집니다. 요 가치주는 사실은 저평가 가치주예요. 그럼 저평가 가치주의 반대말은 고평가 가치주예요. 고평가 가치주. 고평가주라고도 하죠. 고평가주. 그러면 저평가주 말고 고평가주는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높은 거예요. 이건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걸 왜 사? 그죠? 요만큼 비싸게 거래돼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역성장자도 사면 안 되고 고평가주도 사면 안 돼요. 기업 가치와 주가가 내일 올라가는 성장주를 사면 되고 가치주를 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저런 거 배웠죠. 교집합. 성장 가치주라는 말이 성립할까요? 성립해요. 성장 가치주. 성장 가치주는 뭐냐면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요. 당연히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오늘 봤더니 싸게 거래되네요. 내일의 주가도 올라갈 건데 오늘 싸게 거래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요? 성장 가치주라고 그래요. 성장 가치주. 그럼 성장 가치주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성장 가치주는 달러빚을 내서라도 사야 돼.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 돼. 그러면 성장 가치주는 찾기가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다는 얘기죠. 왜? 매년 성장하는데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장 가치주는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지만 찾기가 너무 어렵다. 반대로 역성장 가치주는 기업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가치야. 근데 심지어 주가는 위에 있어. 기업 가치가 내년에 떨어지는데 주가도 가치보다 비싸요.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계좌에 역성장 가치주가 역성장 고평가주라고 할게요. 고평가주. 역성장 고평가주가 있다면 이거는 숨도 쉬지 말고 당장 팔아야 돼요. 성장 가치주는 너무나 좋은 거. 집 팔아서라도 사야 돼. 역성장 고평가주는 너무나 나쁜 거. 오늘 당장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고 또 남은 두 가지가 뭐냐? 역성장 가치주와 성장 고평가주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성장 가치주는 무조건 사라. 집을 팔아서라도. 역성장 고평가주는 지금 당장 팔아라. 보지도 말아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성장 고평가주하고 역성장 가치주가 남아요. 이 둘 중에 무엇을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 돼요. 무엇이 더 좋은지 보세요. 성장 고평가주는 뭐냐면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고평가돼 있대요. 주가가. 근데 이 주가가 성장하는 속도만큼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평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성장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주가는 언젠가는 성장 가치주가 되죠.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반대로 역성장 가치주는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역성장.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 섰다니까 낮게 거래됐어요. 근데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언젠가는 고평가로 바뀐다는 거죠. 성장 고평가주는 지금은 고평가됐지만 매년 성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역성장 가치주는 지금은 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계속 성장이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싼 고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장 고평가주가 역성장 가치주보다 더 좋다는 얘기예요. 특히 길게 봤을 때. 그러면은 성장 가치주, 성장 고평가주가 역성장 가치주, 역성장 고평가주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성장주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주를 찾아서 현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거는 정말 좋은 거고, 서로 그걸 못 찾았다 할지라도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좋다라는 게 저희 성장주 투자라 이론입니다. 제가 매달 성장주에 투자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D+2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기산일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딱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기산일이었고요. 오늘 거래소 지수는 0.69% 상승 3020.2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3000포인트 이상 양선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더 강했습니다. 코스닥은 종가까지 굉장히 끌어올렸어요. 종가에 보면, 분차트 보면 종가에 굉장히 끌어올렸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27.44포인트. 그래서 지수는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았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뭐 역사적 신고가 뚫으러 가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지수는 안정권에 들어섰고요. 그럼 이제 어떤 업종이 좋았냐를 봐야 되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 대비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그럭저럭 정도의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셀트리온은 전통적으로 배당 기준일 날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주식 배당도 하고 이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으로 좀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늘 주가가 오른 건 배당을 받으려는 수요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페이가 오늘 7% 올랐네요. 카카오페이 7% 올랐고, 게임주인 크래프톤이 2.5%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장중시장에도 썼지만 거래소 시총상에서 가장 멋있었던 건 일단 하이브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브가 정확히 눌림목 자리에서 양선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하이브의 상승에 다른 엔터주들 뭐 디어유랄지 또는 뭐 JYP, SM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갭 상승을 지켜내긴 했지만 좀 윗골이 많이 만들면서 역배열에서의 상승의 한계를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거래는 터졌는데 갭 상승을 지켜내긴 했는데 이쁜 차트는 아니었다. 역배열의 한계다. 한국전력은 전기세 인상 재료가 나왔었죠. 두산 퓨얼셀이 4% 떨어졌는데요. 이따가 하락률에서 다시 보겠지만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장전 재료에 현대차에서 수소차, 제네시스 수소차를 지금 개발 중에 있었는데 그거 좀 약간 포기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기차는 승용차, 그리고 수소차는 상용차, 여기서 말하는 상용차는 트럭이나 버스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 수소차는 트럭이나 버스에 유리하고 전기차는 승용차에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네시스 수소차가 나오려고 좀 시도를 했지만 역시 그 시장성에 좀 발목이 잡히면서 악재가 나왔고,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가 1조 4천억 정도 거래가 됐고요. 컴투스가 5천억 거래되면서, 컴투스 홀딩스죠. 컴투스 홀딩스가 이름이 원래 예전에 게임빌이었죠. 그래서 게임빌이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었고, 지금 시총 2조는 아직 안 됐네요. 1조 4천억짜리. 이게 컴투스 홀딩스가 10월 초에 움직일 때가 3만 원대였는데 지금 21만 원까지 정말 한 3달 만에 거의 7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이제 제2의 위메이드가 컴투스 홀딩스였던 거죠. 그래서 게임주에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면 게임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위메이드도 거래 터지면서 4,400억 거래되고 6%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고, 오늘 게임주와 더불어서
많이 움직였던 건 2차전지 관련주였어요. 아마도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소차 관련주가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반대급부에서 이득을 본 거다. 제가 경제학 용어 중에 대체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소고기 못 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보혜씨, 1차는 소고기 먹고 2차 돼지고기 먹으러 간 적 있어? 아니요. 정말 돼지지 그러면은. 그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차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고 2차를 또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으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제예요. 소고기를 먹던지 돼지고기를 먹던지. 마찬가지로 수소차를 사든지 전기차를 사든지 수소차 관련주를 사든지 전기차 관련주를 사든지. 그런데 수소차 관련주가 오늘 안 좋아졌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기차 관련주가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LNF 많이 올랐고 다날하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 컴퓨터스 홀딩스랑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코인 관련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이 정도까지 보면 거래대금이 어디에서 좀 쏟아졌는지 알 수 있고요. 등락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에서 탑 30, 여러분들 카페 아직도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하셔서 몽당년 필름이 올리는 상승률 탑 30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무슨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100번 말했는데 뭐 모르면 뭐 어떡할 거야. 맨날 유튜브만 볼 거야? 그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유튜브로 공부를 하신대요. 물론 지금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만으로 공부를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유튜브만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책도 보셔야 되고 리포트도 보셔야 되고 HTS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몽당년 필름이 올리신 탑 30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상승률 상위에 모아텍, IMDID 이렇게 세 종목의 상한가가 있고 네오에이즈 홀딩스 17% 올랐어요. 컴투스 홀딩스 16% 올랐죠. 드래곤플라이가 7% 올랐고요. YGM 게임즈가 7%, 위메이드가 6%. 그래서 펄어비스가 6%. 오늘은 뭐다? 게임주가 굉장히 좋은 하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게임주 말고 뭐가 좋았나요? 2차전지 쪽이 좋았어요. LNF가 8%. 요 탑 30에는 LNF만 있지만 2차전지가 첨보랄지 에코프로비엠이랄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에이스테크가 뭔지 아시죠? 에이스테크는 이제 5G 관련주예요. 그래서 에이스테크를 비롯해서 오늘 5G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 좀 괜찮게 나왔어요. 마인즈랩 그리고 또 여기 디어유 디어유 잘못하면 디어유 이거 뜨거운 불에 디어유 이거 제가 농담을 그렇게 했는데 디어유가 오늘 또 올라서 12월 최고점을 갱신을 했네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고 12월 최고점. 그럼 디어유하고 또 마인즈랩의 공통점은 뭐다? 최근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에 최근 신규 상장주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연말 연시가 진짜 이제 연초잖아요. 그래서 1월 한 말까지는 신규 상장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주 그러니까 대체제와의 대체제 이론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가 더 이상 안 나와? 그럼 기존 신규 상장주에서 뭐가 좋아? AI 관련 또는 마인즈랩은 AI 관련이죠. 또는 디어유는 엔터 관련이죠. 그래서 뭐 엔터, 게임, AI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의외의 또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자를 보고 호간지를 생각하면서 샀는데 보혜씨 혹시 한지붕 세가족 알아? 순돌이 아빠 한지붕 세가족 진짜 몰라? 아 이거 진짜 세대 차이다. 예전에 이면식 배우 알지? 아 몰라? 네, 알아요. 이면식 배우랑 박원숙 배우랑 두 분이 부부로 나오고 그 애가 순돌이었어. 그래서 순돌이 아빠 했는데 거기에 한지붕 세가족 중에 한 가족이 심양 배우가 있었어. 그분이 거기서 무슨 만화가로 나왔거든. 그분이 정말 맨날 이 모자를 쓰고 나왔거든. 이제 소지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한지붕 세가족 만화가였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쓰고 여러분들에게 필기로 가르쳐 드렸던 건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점. 가치주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게 가치주예요. 현재가 중요해. 성장주는 미래가 중요해요. 현재보다 미래 더 비싸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둘 다 좋은 거죠. 가치주도 좋죠. 현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또 성장주는 좋죠. 내년에 더 비싸게 팔 거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교집합으로 만들어 버리면 네 가지가 나와요. 성장 가치주. 성장 가치주는 너무나 좋지. 내년에 주가가 올라갈 건데 지금 싸게 살 수 있대. 너무 좋은 거죠. 성장 가치주는 집 팔아서 사도 된다. 근데 찾기가 어렵다. 그 다음 역성장 고평가주는 야 성장은 못하는데 심지어 비싸게 사는데 미쳤다고 그걸 사? 안 사면 그만이지. 갖고 있으면 무조건 팔아야죠. 그럼 남은 건 두 개. 성장 고평가주랑 역성장 가치주. 둘 중에 뭐가 좋다? 성장 고평가주가 좋아. 지금 좀 비싸게 사더라도 내후년엔 더 주가가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근데 역성장 가치주에 잘못 엮여버리면 지금 좀 싸게 살려고 들어갔다가 역성장으로 계속 떨어지면 빼박으로 물려버린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왜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지 알겠다. 쌉가능? 뭐
젊은 친구들 좀 쌉 가능 뭐 이런 말 하는데 이 성장주 논리만 알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 진짜 쌉 가능하다.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저와 함께합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유 세무사입니다. 12월 28일 화요일 10시 40분 오전 시황입니다. 거래소는 딱 보합, 코스닥은 0.8% 상승입니다. 오늘까지 대주주 회피 물량과 배당 투자 물량의 충돌이 있는 날인데요. 어제 오늘 충격은커녕 코스닥의 경우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조정이지만 하락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시기네요. 최근 지수를 견인했던 반도체 쌍두마차는 어제 오늘 지수 대비 약세 전환한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에서 오늘은 카카오페이, 하이브,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등이 3% 이상 상승하네요. 이 중 관심권은 단연 하이브입니다. 엔터주, 관심. 코스닥은 시총 상위 탄력이 매우 좋은데 특히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동아기업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승이 발맞추어 SM, JYP, 디어유 등 엔터주 동반 상승합니다. 컴투스홀딩스, 비덴트, 다날 등 최근 강세 보였던 게임, 코인주들도 오늘 동반 상승하네요. 오늘 상한가 두 종목은 감자와 액면 분할로 각각 거래 재개한 IM, BYD 두 종목뿐이네요. 그 아래 종목들에서는 YJM 게임즈,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드래곤플라이 등 게임주, LNF, 첨보 등 2차전지, 그리고 5G 통신주 등이 상승률 상위에 선별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에서는 상하프론테크, 일진하이솔루스, 효성첨단소재, 세종공업 등 현대차 관련 악재 나온 수소차 관련주와 최근 단기 급등한 로봇 관련주들의 이름이 많이 보이네요. 오늘의 한 줄평, 배당받고 싶다면 보유, 대주주 피하고 싶다면 매도, 오늘이 그날.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회원가입만 해도 추첨을 통해 탑다운 무료 과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가입 방법은 PC, 모바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해주세요. 그 다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들어와 주세요. 맨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세요. 이용약관 동의를 체크해주시고 동의함을 눌러주세요. 회원 정보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별 표시가 된 부분은 빠짐없이 모두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작성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완료! 모바일로 회원가입하실 때도 PC 버전과 똑같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 지금 당장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검색!